저 또한 벌금 200만 원에 불과한 사건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유튜브 104편 벌금형 약식 명령 처분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를 한 겁니다. 2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전부 무죄가 나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인데 실질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이게 이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지만 저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부분입니다. 이 정식재판 청구에서 약식명령 나온, 벌금형 약식명령 나온 것이, 무죄가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렵고요. 대부분의 사안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벌금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정식재판 청구를 해도 당연히 무죄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불리한 자백 취지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경찰 수사관의 어떤 유도신문에 의한 잘못된 진술이었다라고 전제를 깔고 경찰 조사 내용은 내용 부인해서 판사로 하여금 증거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하였고, 고소인분이 실제랑 다른 허위의 주장을 한 부분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고소인 주장 부분을 탄핵을 했고 반대되는 증거를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증거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최소 3번의 재판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증거 인부 절차와 어떤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재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소인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이 두 번째고, 그때 확인된 쟁점사항을 토대로 우리 의뢰인분의 입장이 무엇인지 좀 더 법정에서 현출을 해서 증거 기록을 아직 보지 못한 재판장님에게 피고인 신문 과정을 거쳐서 피고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명료하게 전달하는 피고인 신문 과정이 어떤 세 번째. 그러니까 재판을 3번을 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2번만에 끝내려면 증인신문하고 피고인신문을 바로 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 재판장님 입장에서도 쟁점 파악이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소장 1번주에 의해서 증거 기록이 아직 법원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는 공소장만 보고는 피고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번 정도는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인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증거를 의뢰인분이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분의 어떤 복잡한 증거를 저희가 다 조합하고 또 주장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토대로 사실 지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서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경찰 수사도 잘못된 부분이고, 또 경찰 수사 내용을 믿고 그대로 기소를 했던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우리 의뢰인분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시고 검토를 했더라면 애당초 범죄가 성립될 수 없었는데, 문제는 우리 의뢰인분이 이 자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뭉태기로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달이 안 됩니다. 검찰에서도 한 달에 뭐 200건, 많게는 300건까지 사건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경찰도 제가 보면은 뭐 50건에서 100건 가까이 이렇게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록을 잘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재판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경찰이든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부분을 요건 사실에 맞춰가지고 잘 제출을 하면 아무래도 경찰 수사관도 업무가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법률 문외한들이다 보니,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 없이도 승소할 수 있다, 내 억울함을 충분히 경찰에서도 잘 받아줄 것이다, 검찰 수사관님도 잘 확인해 줄 것이다, 어떤 이런 기본적인 믿음만 토대로 정리되지 않은 증거를 그냥 뭉태기로 제출했을 경우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또 재판에서도 공소장 1번주에 의해서 증거 기록을 나중에 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쟁점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실체 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결은 확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이걸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에 처하신 그런 분들 중에서라도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 변호사 비용보다
벌금 부분이 더 낮기 때문에 이제 500, 600, 700 그 이상의 어떤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그런 여유가 없거나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이죠. 다만 지금 벌금형 약식으로 이미 기소가 된 경우에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재판 과정에서 잘 다투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도 많은 고민의 과정에 또 변호사를 찾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저 또한 벌금 200만 원에 불과한 사건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서 제가 선임을 하고 또 무죄 주장을 하는 부분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의뢰인분도 그러한 지출을 감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또 훌륭하신 부장판사님께서 직접 사건을 검토해 주신 그런 어떤 과정, 그 선고일이 한번 연기된 그런 과정, 심도 있게 재판장님께서 사건을 잘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무죄,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 그런 업무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에 처했던 사건을 저희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하고 증인신문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 거쳐서 전부 무죄가 나온 그런 업무 수행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약식 명령 벌금형의 형으로 기소된 사건을 전부 무죄 받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다만 약식 명령의 어떤 벌금 금액보다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힘겨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뢰인분의 어떤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정말 억울하시고 무죄 주장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은 그런 의뢰인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죄를 많이 받아본 어떤 판단 기준과 입증의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게 도움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준비해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